할머니와 관련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내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마저 먼저 보내셨던 할머니는 유일한 혈육인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지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언제나 나 혼자 갈 뿐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다. 나는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할머니와 함께 신사에 참배를 가곤 했다. 할머니는 몹시 신앙이 깊었기에 비가 오는 날이라도 참배는 반드시 가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신사를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이 무척 기분 좋아서 나는 참배 가는 것을 좋아했었다. 신사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단히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나는 언제나 단순한 소원만을 빌고 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뭘 빌었어?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싱긋 웃을 뿐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을 기대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곤 했다. 그러는 한편 나는 어릴 적부터 영능력이 강하다고 할까. 계속해서 나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매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다. 자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뱃속에서 바늘로 쿡쿡 찌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등 점점 괴롭힘도 심해져 갔다. 어머니와 함께 영능력자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데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서 나도 체념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는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곤 했다. 거기에 귀신 때문인지 환각마저 보이기 시작해 학교에도 못 나갈 지경이었다.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내가 걱정되셨는지 어머니가 회사에 가면 언제나 집에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나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내게는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서 그다지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다. 그 사이 나는 거식증에 걸려 매일 구토를 하다가도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는 등 몸 상태와 정신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데 정작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그 탓에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하던 참배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펑펑 울었고 한동안 할머니 방에 틀어박혀서 할머니의 옷이나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다.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점차 내 주변에서 나쁜 영에 의한 괴롭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게 딱 4명만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전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할머니가 모두 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걸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1년 정도 지나자 나는 완전히 괴롭힘에서 해방되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매일 무덤을 찾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무렵이었다. 서랍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자기에 쌓인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몇 권 나왔다. 그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쓴 것이었다. 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일기가 써진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자살이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다. 원인은 어머니의 바람이었다고 한다. 충격이었고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할머니의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였다. 나는 어머니가 바람피운 상대의 딸이라는 문장부터 시작해서 죽이고 싶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등 내가 알고 있던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신사에 갈 때면 내가 괴로워하며 죽기만을 신사에서 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매주마다 천천히 바로 옆에 있는 어린 내가 저주받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통했던 것인지 나는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할머니도 괴로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일기는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한테 보이는 여자 귀신. 나는 간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쯤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할머니가 입소했다. 할머니라고는 해도 아직 60대 후반이신데다 정정해 보여서 딱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대답도 확실하게 하셔서 다른 직원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분이 입소한 것은 오전 중이었고 오후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마침 그날 나는 야근이었다. 새벽 2시쯤 볼이 울려서 찾아가 봤더니 미안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라고 말하셨다. 용변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 그것 때문인가 싶었지만 아니라는 말에 그냥 병실을 나왔다. 그런데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콜이 울렸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찾아갔지만 나도 아직 근처에 있었기에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는 복도에 있고 문은 닫혀 있다. 한밤중이라 고요하게 방 앞에 서 있으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들려온다.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네요. 얼굴이 2개 붙어 있었어요. 예쁜 얼굴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무섭습니다. 눈을 바라보면 잡아먹힐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지금도 이 안을 훔쳐보고 있는 거려.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다. 우리 시설은 문에 창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밖에 누가 서 있어도 알 도리가 없다. 안에 있던 직원은 내가 엿듣고 있던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지 이야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날 나는 새벽 3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와는 다음날 아침까지 만날 일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만난 할머니는 딱히 이상이 없으신 듯 했고 나를 봐도 반응이 없으셨다. 나도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틀 뒤 출근하자 상황이 일변해 있었다. 그 할머니는 그날 밤도 새벽 1시가 넘어서 코를 부른 뒤 방 안에 사람이 있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누가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라고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만 되면 할머니는 코를 누른다. 하지만 내가 갈 때면 언제나 괜찮습니다. 잘못 눌렀어요. 미안해요. 라는 말뿐이다. 다른 직원이 병실에 들어서야만 아까 왔던 여자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딱히 무서울 것은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본 적도 없는 여자가 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고 그것이 사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진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상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새벽에 할머니를 찾아가도 그 여자가 보인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